악기 국어 9단원 어떤 내용일까? 뜻을 짐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을 나누고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려면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고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보고 그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다들 준비됐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을 짐작해 보았나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나서 국어사전을 찾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부디라는 낱말을 짐작했던 것 기억나지요? 그때 선생님도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부디라는 낱말이 쓰인 다른 예도 찾아보면서 뜻을 짐작해 보았지만 결국 잘못 짐작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이 짐작한 것이 거의 맞을 때가 많겠지만 선생님처럼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국어사전을 꼭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중간에 여러분이 짐작하면 좋을 법한 낱말을 강조해서 읽어볼 테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는 낱말의 의미를 짐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프린들 주세요입니다. 본문은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간추려 보았어요. 시작합니다. 프린들 주세요. 글 앤드루 클레먼츠. 옮김 햇살과 나무꾼. 그림 양혜원. 이튿날 수업이 끝난 뒤 계획이 시작되었다. 닉은 페니 팬트리 가게에 가서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말했다. 뭐라고? 프린들요. 까만색으로요. 닉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아주머니는 한쪽 귀를 닉 쪽으로 돌리며 닉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뭘 달라고? 프린들요. 닉은 아주머니 뒤쪽 선반에 있는 볼펜을 가리켰다. 까만색으로요.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다. 닉은 아주머니에게 45센트를 건네주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다. 엿새 뒤 제닛이 그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아주머니였다. 그 전날은 존이 다녀갔고 그 전날은 피트가, 그 전날은 크리스가, 그 전날은 데이브가 다녀갔다. 제닛은 닉의 부탁을 받고 프린들을 사러 온 5번째 아이였다. 제닛이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볼펜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다. 파란색, 까만색? 닉은 옆에 있는 사탕 진열대 앞에 서 있다가 씩 웃었다.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누가 펜을 프린들이라고 했을까? 잘 들어보았나요? 프린들 주세요에서 프린들은 무엇이었나요? 네, 볼펜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페니 팬트리 가게의 계산대 아주머니는 프린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주머니는 프린들 주세요라는 말에 파란색, 까만색 하고 되물어보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프린들이라는 낱말의 뜻을 짐작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짐작하는 방법대로였죠.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프린들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닉이 볼펜을 가리키며 프린들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볼펜을 프린들이라고 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이 5번 반복되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와서 볼펜을 가리키며 프린들이라고 불렀지요. 그 낱말을 사용한 다른 예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엿새 뒤 제닛이 프린들을 달라고 했을 때 아주머니는 프린들이 볼펜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닉이 맨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2번, 3번 되물었던 것과는 달리 한 번에 볼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프린들은 진짜 볼펜의 또 다른 낱말로 인정받고 사전에도 실리게 될까요? 아니면 닉과 친구들 몇 명만 쓰다가 사라지는 낱말이 될까요? 닉이 볼펜을 프린들로 부르게 된 데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책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혹시 여러분이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이 있는지 생각하며 들어보라고 했는데 어땠나요? 대부분의 낱말은 여러분이 전부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한 낱말이 조금 아리송하지 않았나요?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해서 어엿한이라는 낱말을 생각해 봅시다. 어엿한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3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앞뒤 문장이나 내용을 살펴보고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보고 그 낱말을 사용한 예를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어엿한이라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프린들이라는 낱말이 처음에는 볼펜으로 여겨지지 않다가 이제는 볼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엿한을 비슷한 다른 낱말로 바꾸어 보면 분명한, 확실한 이라는 낱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봅시다. 어엿한,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이라는 뜻이네요. 우리가 짐작한 것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럼 이 어엿한이라는 낱말을 써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이제 어엿한 형이 되었다. 내 동생은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정말 잘해주었어요. 이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기도 하지만 글 속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생님이 반딧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듣고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간추려 보았어요. 시작합니다. 반딧불이, 김태우, 함윤미.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내며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암수가 서로 짝을 이룰 때 불빛이 큰 역할을 한답니다. 도대체 반딧불이는 뭘 먹고 그토록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걸까요? 어른이 된 반딧불이는 이슬을 먹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직접 반딧불이를 만나고 싶지요? 그러나 반딧불이를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살거든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 글의 맨 처음 문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가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봄으로써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봤었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 주변에서 반딧불이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반딧불이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 라고 했었어요. 애벌레의 먹이는 그 앞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다슬기나 달팽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슬기와 달팽이를 잘 볼 수 없고 물도 깨끗하지 않으니 당연히 반딧불이를 잘 만날 수 없겠네요. 다슬기와 달팽이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생물입니다. 왜 반딧불이가 사라져가는지도 알 수 있겠죠? 반딧불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 환경이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네요. 여러분 모두 잘해주었어요. 글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합니다.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어린 반딧불이의 먹이가 다슬기와 달팽이이고 반딧불이가 어린 반딧불이의 먹이가 많은 곳과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단서가 되겠네요.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반딧불이를 잘 만날 수 없다는 것.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어들고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해주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프린들 주세요에서 프린들의 뜻을 짐작하는 과정과 프린들 이야기에 나온 어엿한이라는 낱말을 짐작해 보았었죠. 그리고 글에 생략된 내용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을 읽어보고 안내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재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